자, 8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만 50살입니다. 작년에만 4번 입원했네요. 전에는 병원 문턱도 안 밟았는데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참 안 아팠으면 좋겠는데 근데 아파요. 그러니까 뭐 큰 병 걸려서 아프다기보다는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오늘 비가 왔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공감하겠다. 비가 오면요 이게 여기저기 쑤십니다. 나는 그 이해 못했건 어릴 때 있잖아요. 막 아버지나 이제 좀 어른분들이 비가 오고 나면 아우 어깨 주지 쑤시다 이거 아우 어깨 결리네 진짜 비가 오니까 다 아프네 뭐 이런 말 했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저 말을 왜 하는 거지? 그냥 비 오면 그냥 비 오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나이 먹으니까 너무 체감하는 것 같아 이게. 나이 먹으니까 비 오는 날씨를 정말 싫어요. 저 같은 경우. 왜냐면 비 오면 좀 잘 때마다 옆구리가 많이 쑤셔요 이게. 옆구리하고 어깨 축지하고 이렇게 좀 무릎 간지르는 게 좀 쑤신 것 같아. 공감하십니까? 이게 남녀노소 다 그래 이게. 예. 왜 비 오면 쑤신 거지 이게? 습도가 높아서 그런 건가? 뭐 비 오는 날씨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뭐 선선해지고 좋긴 한데 항상 자고 나면 뭔가 찌뿌둥해요 이게. 그렇다고 뭐 제가 크게 아픈 건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나이 먹으니까 체감하는 게 뭐냐 하면 뭐 매번 얘기하는 건데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해집니다. 스트레스에. 예. 스트레스를 안 받고 싶은데 최근엔 또 억울하게 스트레스 받는 게 있어가지고 예. 억울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도 좀 약간 좀 고생을 하고 있는데 뭐 버텨 나가야겠죠. 지금은 좀 괜찮아지긴 했어요. 그래도 아직 트라우마 남아있어. 아무튼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데미지가 세게 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나이 드신 분들 보면 책상에 보면 어떤 그런 있잖아요. 약이 엄청 많아요 약이. 예. 감기약 같은 약이 아니에요. 보통 이제 비타민 C, 비타민 D 이런 약이 있고 오메가3 있고 뭐 글루코사민 같은 약이 있습니다. 네, 보통 그런 약 다 있죠. 알약 같은 거 거기다가 보통 양제 같은 거 먹고 거기다는 이제 또 정신과에서 이제 처방받은 약까지 같이 먹어요. 그래서 한 주먹 약 이거 다 털면 이제 한 주먹이야. 그 다 집어넣고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책상 같은 데 보면. 예. 그러면 누군가 이렇게 보겠죠. 아, 젊을 때 뭐 한 거야? 그러니까 젊을 때 저렇게 몸 관리 안 하니까 나이 먹고 약으로 버티는 거 아니야 생각하는데 건강 관리 해도 약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건강 관리 하기 위해서 약을 먹는 거야. 내가 몸이 부실하고 어디가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알약을 이렇게 여러 개 움켜쥐고 먹는 게 아니라 이거 안 먹으면 더 힘드니까 오히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거죠. 이제는 이해가 돼요. 이제는 나이 드신 분들이 왜 그렇게 약을 이렇게 한 움큼씩 쥐고 맨날 먹을까? 어디 뭐 큰 병 걸렸나? 이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저분들이 더 이상 어떤 그런 좀 큰 병 안 걸려고 예. 양소가 부족해지는 것을 막으려고 약을 먹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에 뭐냐 하면 뭔가 무리하면 힘들어요. 나이 먹으면 무리하면. 예. 그 운동선수 그런 게 있잖아요. 에이징 커브라 해가지고 나이 먹으면 실력이 감퇴하잖아요. 체력도 감퇴하고. 예.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이라는 게. 아무리 관리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좀 감기 같은 어떤 이제 질병이 굉장히 취약해지는 것 같아요. 뭐 감기를 안 걸릴 수는 없죠. 예. 근데 감기 걸리면 좀 오래 가요. 감기 몸살 걸리면 진짜 오래 갑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예전에는 안 아팠는데 아픈 데가 생겨요. 예전에 안 아팠는데. 뭐 예를 들어 허리가 안 아팠는데 아프다거나 종아리가 안 아픈데 아프다거나 예. 손목이 안 아픈데 나이 먹어서 아픈다거나 그런 게 생겨요. 이게. 그러니까 원래는 안 아팠어요. 원래는 이런데 통증이 느낀다는 게 어떤 건지 몰랐어요. 근데 나이 먹으니까 아파요. 이게. 그래서 건강관리는 미리 해야 됩니다. 미리 해야 돼요. 보통은 한국 사람들 보면 보통 건강하고 젊을 때는 안 해요. 안 하다가 나이 먹어서 큰 병 걸리면 그때 가서 관리를 해요. 예. 일단 50살이면 암도 조심해야겠죠. 암. 근데 암보다 더 위험한 게 뭐냐 하면 암보다 더 위험한 게 혈관 질환입니다.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입니다. 이게 더 위험합니다. 사실. 암은 요즘에 뭐 워낙에 건강검진 잘 돼 있어가지고
특별한 암 아닌 이상은 다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대장 내시경, 위내시경 가면 웬만한 건 다 발견해요. 예외적인 암을 제외하고는 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은 확실히 예전보다는 좀 그래도 좀 위험성이 덜해졌어요. 그래도 암은 큰 병 맞는데 옛날처럼 막 말기에 발견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요즘 위험한 건 뭐냐면 심혈관 질환하고 뇌질환, 뇌졸중, 뇌출혈, 그리고 심혈관 질환, 심근경색 같은 거예요. 실제로 그 나이 먹고 이제 뇌혈관 터져가지고 뭐 반시불수가 된다거나 아니면 조기에 발견 못해서 돌아가신 사례도 있습니다, 여러분. 네. 특히나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이 그게 취약해요. 둘 다. 네. 심혈관, 뇌혈관. 보통 이제 머리 많이 쓰는 직종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보통 워낙에 이제 머리 많이 쓰고 일도 많이 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다 보니까 뇌가 못 버티는 거예요, 이게. 네. 거기다 잠도 못 자고 하니까. 그래서 나이 먹으면 스트레스 좀 덜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프면 당장 병원에 가야 돼요. 아프면 그냥 몸이 못 버텨 싶으면 그냥 바로 병원 가야 돼요. 예. 아, 저는 뭐 열난다 싶으면 바로 병원 가서 바로 약부터 받아요. 옛날처럼 참지 않습니다. 처음 병이 커진다는 것을 이제 알기 때문에. 예. 나이 먹으면 절대 아프면 참으면 안 돼요. 안 좋네 하면 바로 병원 가야 돼. 입질 오면 바로 가야 돼요. 입질 오면. 예. 제일 좀 무모한 게 뭐냐면 아픈데 버티는 거예요. 아픈데 버티면 괜찮겠지. 예, 아닙니다. 그건 죄물대기고요. 나이 먹을 때는 아픈데 버티면요 더 아파요, 이게. 예. 그래서 보통 자기가 좀 지병이 있어. 저 같은 게 요르개석을 몇 번 걸렸었거든요. 요르개석은 딱 압니다, 이게. 갑자기 소변이 잘 안 나오고 옆구리가 아파요. 그러면 왔구나 하면 바로 병원 가버립니다. 예. 감기 기운이라 그러면 이제 뭔가 손에 힘이 없어요. 손에 힘이 없고 밥이 잘 안 들어가. 그럼 바로 병원 가버립니다. 그럼 거의 맞아요. 거의 몸이 아픈 게 맞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바로 주사 맞고 바로 약 맞고 바로 치료받고 바로 해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걸린 거 안 걸린 게 좋아요. 요르개성은 안 걸린 게 좋습니다. 이거 정말 아픕니다, 여러분. 이건 걸려본 사람들 많은데 너무 아픕니다, 이게. 지금은 이제 제가 안 걸린 지가 5년 넘었거든요. 가장 최근에 걸린 적이 한 2019년인가 그럴 거예요, 이게. 예. 방심했다 걸렸거든, 방심했다가. 요르개성 그냥 뭐 예방할 수 있는 게 딴 거 없습니다. 그냥 있잖아요. 물 많이 마시고 소변 자주 보면 됩니다. 소변. 이게 소변에 참화가 생기는 병이거든요. 예. 치질도 왜 걸리냐면요. 화장실 가는 거 참아서 그래. 스트레스 많이 받고. 사람이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항문 쪽에 이제 힘을 주거든요. 힘을 너무 많이 주면 나중에 이제 헐거워져가지고 염증 같은 게 생깁니다. 그게 치질이 되는 거죠. 쭈는 제가 이거 왜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걸려봤거든요. 제가 걸려봤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고통은 요르개성이 더 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땐 치질이 더 세요. 요르개성은 그냥 그 빼기만 하면 끝입니다. 예. 빼기만 끝인데 치질은 그 치액을 제거해야 돼요. 예. 항문외과 가가지고 그 치료 수술 했습니다. 저도 했어요. 뭔지 압니다. 생살 뜯어내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그냥 레이저로 살을 태워가지고 생살 뜯어내. 그러면 살 덩어리가 살점이 떨어 나갔을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치핵을 그 레이저 같은 걸로 도려냅니다. 알죠? 예. 엎드려가 도려내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마취 풀리는 순간 따가움이 급속도로 밀려옵니다. 그리고 엉덩이에다가 이제 반창고를 붙입니다. 반창고를. 반창고를 한 1년이 아니죠. 한 달 내도 붙입니다. 안 해봤는지 아십니까? 다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주사도 넣습니다. 엉덩이에. 그 주사, 물로 된 주사 있거든요. 아마 아실 거야. 그 자약하 물로 된 주사 주고, 그리고 진통제 주고, 그리고 이제 엉덩이 붙이는 반창고 같은 거 줍니다. 그걸 한 달 생활해야 돼. 아니면 이제 좀 힘든 분들은 왜 튜브처럼 생긴 거 있습니다. 의자. 그 방석 같은 거 있어요. 튜브 방석 있죠? 네, 그거까지 하면 제가 그때 한 20만 원 넘게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걸 한
못해도 한 달 반 정도 생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3살이 올라와야 되거든. 그래서 중간에 헬변도 봐야 되고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아무튼 이런 마음고생하지 마세요. 얘기하다 보니까 좀 안 좋은 얘기를 했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대 후반인데 진짜 자꾸 어딘가 아프다. 10년 넘게 한 번도 감기 걸린 적은 없는데 관절도 아프고 여러 군데 아프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이게 아프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근데 이거는 엄청나게 아픈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이 먹으니까 관절이 약간 욱신거리는 거 분명히 있어요 이게. 목하고 관절 같은 게. 예. 뭐 걱정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런 거예요. 근육이 없으면 아파요. 몸에 이제 살이 찌고 근육이 없으면 아파요. 이게 내가 느끼는 게 뭐냐, 나이 먹으면 좀 살이 찌거든요. 보풀에는 살이 쪄. 근데 이게 불편한 게 뭐냐 하면 근육이 있으면 좀 덜 아픈데 근육이 없으면 아파요. 살만 있으면 아파요. 나이 먹고 살찐 분들이 보통 관절이 안 좋아지는 그런 겁니다. 하중이 많이 실리고 근육이 없다 보니까 각종 관절이 못 버티는 거예요. 예.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런 거 자동차로 치면 자동차가 잘 돌아가려면 이제 각종 기어가 맞물려야 되는데 이 기어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예. 그리고 이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이제 뭐 그리스나 워시액 같은 거 발라줘야 되는데 그걸 안 발라주다 보면 계속 스크래치가 나는 거예요. 이게 갈려 나가는 거죠. 그럼 아픈 거, 자동차도 아픈 거죠. 사람도 그런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나이 먹어서 건강히 잘 하시고 운동 꾸준하게 하시고 일단 살은 빼야 됩니다. 살은 빼야 돼. 네. 살찌면 아파요. 제가 느껴보니까 살찌면 살찌고 근육 없으면 아픕니다. 근육 있어도 아프긴 한데 좀 덜 아파요. 그렇다고 뭐 헬스 트레이너처럼 몸짱되라는 건 아니고 그 근살 없는 몸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좀 뭔가 아프다 싶으면 바로 병원 가세요. 참지 마시고.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